작업장을 지키며 잘못된 용접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검사하고 있는 기술자. 다양한 용접 기술 개발로 선박 용접을 선도해온 유영구 기능 한국인이다. 철판이라는 것은 날씨에 따라 가지고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용접으로 접합부를 만들면은 원래 하고 있는 철판과 접합부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으로 해야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용접을 통해 철판들이 이어져 하나의 블록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 블록들을 합치는 작업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블록은 최대 800톤까지 들 수 있는 실내 크레인을 이용해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선박 건조는 이와 같이 수많은 블록들이 합쳐지며 점점 선박의 형태를 갖춰 나가는데 배의 크기에 따라 적게는 40개에서 많게는 150개 이상의 블록이 필요하다. 블록을 합치는 과정에도 용접이 사용된다. 철판과 동일하거나 강도가 더 높은 용접재가 사용되기 때문에 블록끼리의 성질 차이가 생기지 않고 튼튼하게 하나의 거대한 블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블록을 더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특별한 용접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 판과 이 판 사이가 이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전면에서 용접을 하는 겁니다. 바로 철판과 철판 사이에 일정 공간을 만들어 그 사이를 용접재로 채워 넣는 것이다. 선박 용접은 최대 14cm의 두꺼운 철판을 이어 붙여야 하기 때문에 철판과 철판을 완전히 붙인 채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철판 사이를 5에서 8mm 정도 떨어뜨려 용접재를 채우는 방식이라는데 철판과 철판을 바로 붙이면 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운데 빈 공간도 생기고 이 서로 이렇게 붙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빈 공간 없이 다 센 물을 채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업자는 1차 용접을 끝낸 후 2차 용접으로 넘어가기 전에 용접 표면을 다시 긁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1차 용접에서 나온 불순물 덩어리를 제거해주는 작업이다. 이때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해야 용접 사이에 균열이나 부식이 생기지 않는다. 용접을 하고 나면 비철 금속, 즉 슬러그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거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용접을 하면 불순물이 들어가고 그것을 다 제거해주고 나서 용접을 해야 안에 불순물 없이 더 단단하게 붙고 그런 겁니다. 안전한 선박을 만들기 위해 작업자의 꼼꼼한 작업이 이뤄진 후에도 용접의 상태를 확인하는 최종 검사가 이루어진다. 용접 부위에 무언가를 바르는 검사자. 뭐 임산부들 태아 검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젤 같은 걸 발라요. 그게 이제 초음파를 자료에 전달시키기 위한 매질이에요. 용접 부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지점에서 프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프레이도 좀 이렇게 잘 관찰을 좀 해주시고 해봅시다.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부 균열을 찾아 문제가 생겼을 시 재용접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특히 용접의 내부 균열은 선박 건조가 진행될수록 재용접이 더 까다롭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용접이 끝날 때마다 곧바로 찾아내 고쳐줘야 한다. 프레이 없죠? 예. 안에 기관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만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여기 연결 보니까 석기에 나면 되는 거고. 다른 이상 없네요. 양호하네요. 이 안에 만약에 크랙이라든가 다른 결함이 있으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게 파단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사전 검사를 다 해야 됩니다. 안전한 배를 만들기 위해 꼼꼼하게 용접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사실 1500도가 넘는 온도를 견디며 철판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용접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오직 가죽 작업복만을 방패 삼아 용접 불꽃을 받아내고 있는 이들은
세계에 우리 조선 기술을 알린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내가 이제 이 배를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도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펼 수도 없을 만큼 협소한 블록 사이사이에서도 용접 작업은 계속된다. 용접 작업자들의 고충과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능인. 그는 사실 오랫동안 용접을 좀 더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자동 캐리지라고 불리는 장치인데, 이 기계는 용접재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장치다. 이 장치가 개발되기 전까지 작업자는 짧은 봉 형태의 용접재를 사용해야 했는데, 용접봉이 닳아 없어질 때마다 계속 갈아 끼워야 했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수동 용접봉이라는 거는 보통 길이가 뭐 400mm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게 떼어봐야 뭐 100mm나 할까? 용접 가장에 따라서는 150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캐롯도 시트 용접 기술을 하면은 어떤 간섭 사항이 없다 하면은 족구만 맞으면 몇 메다가 가. 특히 수동 용접의 경우 이 장치를 통해 최대 70m까지 한 번에 용접할 수 있게 돼 작업자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 또한 2배 이상 빨라지게 됐다. 이 밖에도 기능인은 용접을 완전히 자동화시킨 장치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 기계는 32대의 자동 용접기를 동시에 가동시켜 19m를 한 번에 용접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작업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놓았다. 기존에 사람이 수동으로 했을 때보다는 약 한 20배 정도 빠르고요. 하루에 약 한 4,000m, 메다로 해서 그 정도 용접하고 있습니다. 기능인은 어떻게 이런 용접 기술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걸까? 현장에 배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봤던 것은 자동 개념으로 일하는 게 없었고 정말 수동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한 군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업 자체가 힘들고 작업장 그 주위가 열악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옆 사람과 옆 사람한테도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용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것을 어떻게든지 타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운